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이미 일본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부품 수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계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업체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주문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발주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부품 수입 노선을 중국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일본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과 같이 악화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추가로 확대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품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세컨 소스를 하더라도 우리 고객들한테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컨 소스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위기와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광주시와 정부 기관들이 나서 수출 규제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피해가 이제 발생된다면 본점에서 특례 보증이나 각종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내일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공단 등과 공동으로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 지원 대책을 안내해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에 시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계산대마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있고 일본 담배마저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본 제품들은 모두 창고 한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인 분위기고요. 아직도 혹시나 일본 제품 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도심 상권의 중심지 충장로에도 일본 제품 불매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상인의 차원의 공식적인 불매 운동으로 반일 감정은 중심 상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불매 운동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본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많이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희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져야 되겠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여행 자제로 이어지면서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티웨이 항공은 일본 노선 2곳의 운항을 중단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이나 동남아로 노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일본 여행 상품은 아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광주 쪽이 원래 여름에 북해도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아예 문의조차가 없어요. 북해도도. 그래도 문의라도 올해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의가 오고 하는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도 없었어요.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반일 감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의결되면 지역 소비자들의 일본 배제 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놓은 고물상 야적장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 3차례나 불이 났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정황 때문에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영암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30일 밤 10시 25분쯤. 119가 출동했지만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어 6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양이 많죠.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진화를 했습니다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 고물상 야적장에서는 지난 19일과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흘 동안 3차례 모두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폭염에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났던 시기는 태풍 영향으로 날씨가 안 좋았고 폭우가 쏟아진 뒤였습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군데서 세 번이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의문점을 갖고 불이 났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데 폐기물이 아파트 3층 높이로 아직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백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불법 야적된 것입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나 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고물 처리 업체, 이른바 고물상입니다. 그런데도 1년 넘게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습니다. 올 초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고발당했고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을 해가지고 고발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안에 두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되니까 저희가 재고발을 하고. 폐기물이 불법 야적된 곳에서 열흘 동안 3차례나 화재가 난 석연치 않은 상황.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국과수에 화재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무등산 계곡 나무다리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리 난간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동구 무등산 자락의 한 계곡에서 69살 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경찰은 나무다리와 난간을 잇는 못이 부식된 점을 토대로 한 씨가 부실한 난간에 기댔다가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간을 지지하는 장치가 헐거워진 다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덩치 크신 분이 이 난간에 잠깐 기댔는데 그대로 넘어졌다고. 이 나무다리는 지난 2010년 광주시가 만들었고 관리는 동구가 맡아왔습니다. 구청은 수시로 다리가 안전한지 점검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이럴 수는 좀 애로사항이. 경찰은 다리 시공과 유지 관리가 적절했는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2시에서 1시 40분 사이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1살 여성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으로 보인다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한국사무소의 고발에 따라 SNS에 영상을 올린 사람과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장갑을 달라고 하자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폭언과 함께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만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우즈벡 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전가옥으로 빈집을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인근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과 상가들이 빠져나간 순천의 한 주택가. 마을 곳곳에 폐허가 된 빈집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버려진 이런 빈집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지역에 47개소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주민 안심 쉼터, 청년 창업, 쉐어하우스 등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2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만 85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도망쳐 머물 수 있는 숙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목포와 여수, 순천, 무안 4개 시군에서 단 8곳뿐.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가까스로 달아난 여성들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임시로 머물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임시 숙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임시 숙소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은 숙소 제공과 더불어서 심리 상담 등도 진행을 하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로 접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요청은 매년 100여 건.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한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의회도 다음 주 중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춤 허용 조례의 문제점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던 일반 음식점은 모두 5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클럽 사고 이후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했습니다.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형식적으로 진행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